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산자. 참고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연산자 개념은 다 외우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사칙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사칙 연산자는 다른 말로 뭘로 하냐면 산술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칙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자바에서는 나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는데 얘는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 몫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10을 3으로 나누면 뭐예요? 그냥 3인가요? 아니죠. 3.3333 해가지고 이어지죠. 그죠? 그게 나눈 몫을 출력하는 거고, 나눈 나머지라는 건 뭐예요? 10을 3으로 나누면 1이죠. 그죠? 그게 바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연산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드려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10 플러스 10, 뭐 이거는 아니까 뭐 아는 거는 바로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 마이너스 15,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나누기 3을 할 건데,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3 나와요. 그럼 왜 3이 나올까요? 분명히 10을 3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뭐예요? 3.333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계산기에서 10을 여러분들이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죠? 3만 나왔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10과 3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랍니다. 그죠? 정수란 말이에요. 10도 정수고 3도 정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게 있는데,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정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10과 3이 둘 다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를 연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형, 실제 3.33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되냐면 10 또는 3이 뭐가 되면 되냐면 실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실수. 실수가 되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실수면 되는데, 그래서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다? 바로 실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 연산은 무조건 정수 값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실수 연산을 통해서 그 값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정수와 실수 연산을 통해서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연산,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다 했죠? 퍼센트가 있다 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하게 되면 얘는 뭐다? 나눈 몫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1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수식이 아니라 코드에다가 주석 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컨트롤 슬래시 하면 이렇게 주석 거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체를 지정해서 주석 걸고 싶다 하면 슬래시 별, 그 다음에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터 치게 되면 슬래시 별 해가지고 요 부분이 전체 주석 거는 게 가능해집니다. 얘는 인식되는 코드는 아니에요. 주석을 걸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교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교연산자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니라 결과라는 게 있어요. 결과. 자, 맞다 아니다 참과 거짓을 뭐라 한다고요? 그렇죠. true false라 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비교연산자의 결과는 무조건 true false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그래서 비교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 false다. 자, 그럼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이상이 있고요, 초과가 있고요, 이하가 있고요, 미만. 자, 같다를 아까 여러분들도 뭐라 했어요? 수학 시간에 같다 이렇게 배우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 같다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를 요렇게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이상이고요. 자, 꺽쇠 왼쪽에다 쓰셔야 돼요. 이 꺽쇠 가끔 오른쪽에다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왼쪽입니다. 자, 이거는 초과.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미만. 그 다음에 얘는 같다, 같지 않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 건데 어떻게 써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저는 보통 해석할 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상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 실행하면 뭐 나와요? 바로
true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0은 3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실행해보면 tr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는 3보다 작다라 했어요. 맞는 말 틀린 말. 거짓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미만이니까 이하니까 당연히 거짓, 얘도 미만이니까 당연히 거짓 나오겠죠. 둘 다 false. 자, 그 다음에 같다를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는 2개 이렇게 적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같지 않다라 하게 되면 같은데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바로 false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언어 연산자 관련해서 처음 배우게 되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논리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 논리 연산자는 특이한 게 어떻게 생겼냐면 Shift 7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AND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 $1 기호가 있는데 이거를 또 Shift 누른 상태에서 두 번 누르게 되면 이런 파이프 기호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5월 연산자랍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는데 얘는 느낌표는 뭐냐면 난 연산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논리 연산자에는 AND 연산자, 5월 연산자, NOT 연산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AND 연산자는 뭐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인 경우, true인 경우에 결과값이 뭐다? true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에 결과값이 뭐다? false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5월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일단 AND 연산자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AND 연산자는 아까 뭐라고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이라 했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참이죠. 그 다음에 AND 연산자는 요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5는 4는 4보다 크다 했어요. 그럼 뭐예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네요. 그럼 실행하면 뭐 나온다? 그죠, true가 나온다. 자, 근데 만약에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왔어요. 왼쪽 소식을 거짓으로 만들었죠? 그럼 뭐 나온다? 바로 false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연산자는 뭐예요? 양쪽의 비교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둘 다 false인 경우에 결과값이 뭐다? false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연산자 개념 다 외우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다 쓰이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뭐다? true인 경우에 결과값이 뭐다? true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얘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떻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10은 3보다 작다라 했고요. 자, 5월 연산자는 Shift $1 두 번이라 했어요. 딱딱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3은 3과 같지 않다라 썼어요. 그럼 뭐예요? 얘도 거짓이네요. 근데 얘도 거짓이죠? 그러면 둘 다 거짓인 경우에 뭐 나온다? 그렇죠, false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이라도 참이 나와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true가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난연산자라고 있다 했죠. 난연사. 자, 이 난연산자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을 의미. 그러니까 부정을 의미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true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true죠. 그죠? 근데 제가 느낌표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true가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true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false이기 때문에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false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다가 false라 썼어요. 그럼 false라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false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 자바에서는 이게 안되군요. 안되네요. 자바에서는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여튼간에 자바에서 느낌표를 쓰게 되면 이건 뭐다? 바로 not 연산자다.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를 이렇게 배웠는데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선순위.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하기랑 빼기만 있을 때요. 뭐부터 계산해요? 더하기 빼기 순으로 있어요.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그렇죠.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뭐 빼기부터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더하기랑 빼기는 동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산하지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뭐 빼기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앞에서부터 계산하지 더하기부터 계산하거나 그런 경우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빼기랑 곱하기, 뭐 더하기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뭐냐면 사칙 연산자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순인데 자 한번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여기다가 수식을 막 써볼게요. 10 곱하기 2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거냐면 5월 연산자 써볼게요. 5월 연산자. 5월 연산자를 써서 10은 10과 같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죠. 엔드 연산자 5 플러스 뭐 3 이렇게 썼어요. 자, 그냥 강사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봤는데 잠시만요. 뭔가 수식이 안 맞죠? 자, 요게 수식이 안 맞죠? 10은 5보다 크고 얘도 이 끝에 있는 녀석이 수식이 안 맞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수식이 안 맞죠. 이렇게 쓸까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계산한다고? 뭐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사칙 연산자부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 20 곱하기니까 뭐예요? 200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여기 계산해야죠. 10 플러스 5니까 뭐예요? 15고. 그렇죠? 그 다음에 5 플러스 3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8. 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식이 있네요. 그럼 비교 연산식도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비교해보면 뭐예요? 200은 15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true겠죠. 그럼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true겠죠. 그럼 8은 3보다 크대요. 맞는 말 틀린 말? 맞죠. true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죠. 5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뭐라 했어요? 참이라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참이겠죠. 그러면 엔드 연산자는 뭐예요? 둘 다 참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참이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방금 썼던 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연산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맞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요? 뭐뭐가 있어요? 사칙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이 있고 사칙 연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는 나눔목과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나눗셈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누기 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다? 정수로 나오고요.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다? 실수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 같은 경우 뭐예요? 결과값이 뭐로 나온다? true, false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는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랑 not 연산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는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true. 근데 한쪽이라도 false면 그 결과가 false. 5월 연산자 같은 경우는 둘 다 false면 false. 한쪽이 true면 true. 그죠? 그 다음에 not 같은 경우는 부정을 의미한다. true 앞에 느낌표 붙으면 웬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true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앞에 false가 느낌표 false 하면 false가 아니구나 그러면 true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not 연산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칙이 먼저 그 다음 비교 논리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